자, 여러분, 42번째 그 기출 유형입니다. 측정의 오차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오차. 측정의 오차는, 측정의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음, 실제 개념과 측정된 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그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작적 정의가 과연 실제를 의미하는가 이거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우울, 불안 이런 것들 개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개념 정리에 따라서 조작적 정의를 만든 다음에 그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만든 척도가 실제 그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정 오차가 없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척도는 측정 오차가 존재하고 이걸 갖다가 이런 측정 오차는 측정 오차의 크기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점 그 뭐지 관찰 점수가 있고 진점수가 있고 측정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 점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문지의 점수예요. 네, 설문지의 점수에서 여기서 진점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나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한 점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가 있는데 이 측정 오차는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 오차로 나눠지게 돼요. 각각 여기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관찰 점수를 진점수랑 측정 오차로 나누는 이유는 과연 이 척도가 진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척도들은 100% 뭔가 측정 오차가 없는 척도로 우리가 100%인데 100%인 척도가 없어요. 그건 절대 없습니다. 자, 측정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일단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도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설문지들 중에서 그래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척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항의 진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수를 함으로써 이런 측정 오차 부분, 체계적 오차나 비체계적 오차를 줄여버리면은 결국 진점수 부분이 늘어나겠죠. 진점수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 측정 오차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사 실시 과정을 표준화하고 실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조사 실시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하고 어떤 검사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측정을 할 때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하면 매번 측정 값이 달라지겠죠. 매번 측정 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 측정 오차가 들쭉날쭉해지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측정 오차가 점점 이제 늘어나거나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측정 항목 수, 문항 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무고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스무고개 하면은 우리가 20번 질문 해갖고 어떤 정답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이렇게 하면서 정답에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항수를 늘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측정 오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문항수를 그러면 언제까지 늘려야 되냐? 무한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단 무한대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뭐 문항 20개 짜리 하나 푸는 거야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막 400문항 이렇게 보면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항수를 늘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늘려야 돼요. 그다음에 유사한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측정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요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유사한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면 뭐가 올라가냐면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의 일관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측정 오차 부분이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의 피드백 받기. 뭐 이거는 이제
검사를 개발하면서 하는 건데 이 검사를 개발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받다 보면은 조금씩 수정되고 하겠죠. 그럼 점점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측정 오차, 측정 오차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측정 오차의 원인, 측정 오차를 분류를 하면은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인 오차, 무선 오차로 나눠지게 돼요. 체계적 오차는 조사 도구 자체에 의한 문제나 조사 과정상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간 좀 물리적인 속성에 해당이 되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많은 경우 응답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환경 특성이 응답의 편향을 발생. 인가 어떤 시스테매틱한 이유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측정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체계적 오차 부분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타당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측정한 도구인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차선의 체계적 오차를 발생시킨 요인들을 충분히 탐색해서 통제를 함으로써 이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조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환경 통제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비체계적 오차, 무선 오차. 얘는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해 발생한 오차. 그러니까 얘는 이유가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응답자의 동기 요인, 조사 경험,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체계적 오차를 발생시키는 건데 얘는 통제하기 어려워요. 통제하기 어려운데 조사 결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계적 오차는 조사 결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려는 게 여기에다가 이제 딱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정 이렇게 비껴나가게 맞추는 거고 비체계적인 오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한 군데 몰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는 게 비체계적인 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의 분포가 특정 방향을 편향되지 않고 척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될 게 뭐냐면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호 상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호 상쇄가 될 수 있는 거지 상호 상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호 상쇄가 운 좋으면 상호 상쇄 될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상호 상쇄가 안 되고 오차만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한 게 연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오차, 측정 오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측정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편향에 의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그쵸? 요게 체계적 오류가 어디다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편향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다 딱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딱 흘리게 되는 거죠. 탁 쳐가지고 이쪽으로 흘리게 되는 거고 비체계적 오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흩어지는 거고 흩어지는 건 어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신뢰도를 저해하고 표준화된 특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방식을 일관되게 하면은 어쨌든 일관되게 무언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틀어지는 것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 일관성 없이 생기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요거는 비체계적 오류죠. 측정자, 측정 대상자의 비일관성 없이 일관성이 없이 생기는 것들은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이거 통계 분석 기법은 측정 오차 발생과 완전 상관이 없어요. 얘는 통계 분석 기법은 가끔 이제 학생들이 통계가 막 문제가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계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통계는 아무 죄가 없고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통계는 아무 죄가 없어. 네가 너의 연구 주제를 명확하게 모르는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요게 이제 통계 분석 기법은 측정 오차 발생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측정 시점의 환경 요인, 측정 방법 자체의 문제. 요건 체계적 오차고 요거는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체계적이 될 수도 있고 비체계적이 될 수도 있겠죠. 측정 시점에 따른 측정 대상자의 변화. 이거는 비체계적, 비체계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오차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에서 또 보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